부사입니다. 자,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 이번엔 부사입니다. 자,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죠. 자, 우리가 부사로 쓰인다고 할 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부사라는 것 자체가 꼭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한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사라는 거 오히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사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명사나 형용사로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겠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명사로 수식하는 거니까 명사가로 쓰이는 거, 즉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지 않고 명사 수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 투부정사를 그냥 부사적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꼭 수식 관계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보통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내용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죠. 그 뜻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동명사하고 분사하고는 달리 투부정사 뜻이 참 다양하죠. 그 다양한 뜻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볼 수 있듯이 PDF 문서도 보시죠. 17페이지에 목적부터 시작해서 원인, 판단의 근거, 조건, 양보,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분리 형식이고요. 이런 분리 형식 자체가 뭐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건 투부정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아는 것에 있으니까 그 뜻을 정확히 아는 각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할 수 있도록이죠. 예. 그래서 거의 박스가 3개 보이죠. 3개의 박스의 종류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박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부정사하고 인오더 투하고 so as to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박스 위에 제목 하나 붙여놓을까요? 투부정사 구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박스 위에 투부정사 구. 자, 그러면 두 번째 박스를 보세요. 두 번째 박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o then, may 등등 이렇게 되어 있죠. 대세 동그라미 쳐볼까요? 대세 동그라미 딱 치고요. 자, 우리가 준동사의 기본 정리 명제 2번 뭐였죠? 모든 준동사구는 모두 절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였죠. 따라서 준동사구를 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개의 부사정법 투부정사는 다 절로 바꾸는 문법들이 내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특히 중요하고 특히 중등부 학생들 경우에는 굉장히 내신에 많이 나오죠. 잘 기억하시고요. 거기 위에 박스 위에 뭐라고 쓸까요? 대절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박스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ing 보이죠? ing. 자, 동명사 구. 자, 하기 위하여라는 구문을 투부정사 구 준동사와 절과 동명사 구 준동사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연계시켜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내신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수능에서도 독해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 독해도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잘 보시면 보기 써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가 투부정사가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면 이걸 투부정사의 목적이다. 목적이라는 건 뜻을 말합니다. 목적어란 뜻이 아니고요. 투부정사의 뜻이 하기 위하여의 뜻을 대는 것을 object, 목적이라고 해서 목적을 할 수 있겠죠? 투부정사 하기 위하여입니다. 투부정사 앞에 뭘 붙인다? in order를 붙이게 되면 그래도 하기 위하여가 되고요. so as를 붙여도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투부정사가 하기 위하여의 뜻으로 쓰일 때 in order나 so as를 붙이면 강조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to 앞에 in order나 so as가 붙어있으면 문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하기 위하여라는 게 입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문맥을 잘 봐야 하기 위한 거를 알 수 있겠죠. 다음 이 상태에서 바꿔봅시다. 투부정사가 하기 위하여일 때 명제 2의 기초에서 대절로 바꾸면 that, 주어, may, 혹은 can, 혹은 will 동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투부정사가 하기 위하여일 때는 that may 절, 또는 that can 절, that will 절.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조동사는 뭐다? 양념이다. 양념은 좀 이거 쳐도 되고 저거 쳐도 된다 그런 얘기했죠? may, will, can 뭐 쳐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내신에서는 말이죠. 그 내신책에 따르시면 돼요. 우리 내신책 무슨 중앙교과서다. 거기서 may 나와서 may 쓰세요. 내신 내볼 때. 나는 무슨 천재다. 천재에서 can 썼어. 그럼 can 쓰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신 책에 따라주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말이죠. 그 대절이 하기 위하여가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게 상황에 맞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to가 대절로 바뀌었다면 to 앞에 인오더가 붙으면 너무 쉽죠? 대절은 똑같은데 앞에 뭐가 붙었어? 인오더가 붙었으니 인오더 대절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so as 투부정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대절은 그대로고 so as 대절이 되면 좋겠으나 as는 안 된다. 저것도 as가 되면 참 좋겠는데 so 대절이네요.
정리해볼까? 투부정사 대절, 인어도 투부정사, 인어도 대절. so에서 투부정사는 as 떼고 so 대절. 사실상 원리적으로 보면 딱딱 대응되는 것이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신 특정 교과서에 따라서는 투부정만 제시해주고 절로 바꿀 때는 so 대절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신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볼 때는 딱딱 대응되는 거니까 우리가 외울 때는 딱딱 대응되게 외워주시고요. 내신 같은 데서 적응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내신에서 적용할 때 이 6개가 다 같은 거니까 이놈이 이거로 바뀔 수도 있고 이놈이 이거로 바뀔 수도 있고 요놈이 이거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상호 호환 가능한 즉 컴패터블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내신에서 요구하는 대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6개가 같다. 이거 외우면 되겠죠? 예. 알겠죠? 예. 마지막에서 세 번째 박스는 뭐였습니까? 동명사구니까 하기 위하여가 동명사구가 되려면 하기 위하여의 뜻을 갖는 뭐가 있죠? 전치사가 나오고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못 쓰니까 뒤에 동명사가 붙는 형식을 취하면 되겠죠? 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박스의 세 번째 박스 되겠습니다. 하기 위하여 많이 보이죠? 따라 읽어볼까요? 예. 같이 제가 인터넷에서 하면 열심히 집에서 따라 읽어보세요. For the purpose of. 따라 읽었죠? 자, 또 뭐 있죠? With the intention of 있죠? With a view to ing. With the view of ing입니다. 자, 김찬희 책을 잘 보시면 어디에만 까만색이 되어 있어요? With a view to에만 ing에 보울드체를 해놨죠? 보울드 타입으로 두껍게 되어 있죠. 김찬희가 왜 그것만 보울드체로 해서 두껍게 해놨을까? 조금 영어 좀 하는 학생은 알겠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오브가 붙어 있죠. 오브는 죽으나 사나 무조건 전치사지. 무조건 전치사니까 무조건 네가 ing 또는 명사지. 근데 아시다시피 to가 들어가는 수거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투부정사 수거도 있고 to 다음에 동명사나 명사를 쓰는 전치사 수거도 있죠. fail to 뭐뭐 하지 못하다는 fail to 다음에 뭐 나와요? 동사 원형이 나오죠. 하지만 object to 뭐뭐에 반대하다는 object to에서 to가 전치사거든요. 따라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 나오죠. with a view to 할 때 to가 뭐다? to 부정사하고 전치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야 돼요? 따라 읽어볼까요? with a view to ing. 한 번 더 할까요? with a view to ing. with a view to ing라고 반드시 ing를 넣어서 외우란 말이야. 알겠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까먹으니까. to 부정사 수거보다 to가 전치사로 쓰이는 수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to ing인 경우 ing를 붙여서 with a view to ing를 외우는. 다른 거는 ing 붙여 외우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붙여요? with a view to만 ing 붙여서 외우세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 같이 한번 해봅시다. I stepped aside. step은 걷는 거죠? 옆으로 걸으니까 비켜섰다는 얘기죠. 비켜섰다 for the fat lady. 아, 본필이 깨졌네요. fat lady. 자, 깨끗한 문필로 쓰겠습니다. with a fat lady to avoid the car. to avoid the car. 나는 뚱뚱한 여인이 차를 피하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이렇게 있죠. 잘 보시면 보세요. 요 for 목적격이 있는 것과 없는 걸 보세요. 없다고 한번 보세요. 없다고 보면 내가 비켜선 거는 똑같은데 누가 피하는 거죠? 내가 피하는 거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구가 주절의 주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걸 빼면 누가 피하는 거예요? fat lady가 피하는 거죠. 광경이 눈에 그려져요.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내 왼쪽으로 차도로 근접해서 뚱뚱한 여자가 걷고 있었는데 차가 싸고 오니까 뚱뚱한 여자를 피하게 하려고 어이쿠 그러면서 내가 같이 피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뚱뚱한 여자를 이렇게 잡아 끌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건 그런 상황입니다. for 목적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내가 강조하는 이유 알겠죠? 자, 그럼 요거를 내신에서는 so 대절로 가장 바꾸기를 좋아하니까 so 대절로 한번 바꿔봅시다. 언제나 준동사 구가 종속절로 바뀌는 게 구와 절의 전환이죠. 자, 그러면 I stepped aside는 그대로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후부정사만 대절로 뚝 바꿔놓고 이렇게 합니다. 네.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면서 for the fat lady는 그냥 두는 학생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for the fat lady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러면 이제 대절로 바뀌게 되면 투부정사가 뭐로 바뀝니까? 동사 avoid로 바뀔 거 아니야? for 목적격을 쓴 이유는 투부정사의 주체니까 그렇게 쓴 거지. 투부정사가 동사로 바뀐다면 for 목적격도 필요가 없죠. for 목적격이란 건 오직 준동사의 주체를 표현하는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준동사가 동사로 바뀌었으면 의미상의 주어는 뭐로 바뀌어요?
주어로 바뀌겠지. 따라서 for the fat lady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려오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의미상의 주어인 for the fat lady가 투부정사의 주어로 바뀌어야겠습니다. 이렇게 the fat lady. 그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동사의 주어로 바뀌는 거. 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void는 어떻게 되겠죠? may나 can이나 will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 현대영어에서는 can을 제일 좋아하니까 can 써볼까요? can avoid a car. 됐습니까? that을 써도 되고 이 so that 써도 되고 in order that을 써도 되겠죠. 됐죠? 맞았습니까? 여기 있는 학생 틀렸다는 거 아네? 이야, 뭐가 틀렸죠? 스텝트가 과거형이죠. 보입니까? 카메라 좀 비춰주실래요? 스텝트가 과거형이죠. 그렇다면 희지 일치하시죠? 이게 현재형이면 됩니까? 비켜선 게 과거 얘기인데 그래서 굳어서야지. 언제나 어떤 변화를 외웠을 때는 so that may, so that can 이렇게 외웠지만 상황에 맞게 케이스에 맞게 적용해 줍니다. 제가 일부러 틀리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맞춰달라. 그래서 저게 제일 많이 틀린 거죠. 사실 뭐 90년 중에도 그런 게 났었죠. 3인칭 주어일 때 동사에 s 써라. 그런 건 우리가 제일 많이 틀리죠. 그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라고 한 겁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18페이지. 자, so as 투부정사의 부정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준동사 정리 명제 5번에서 했습니다. 준동사 정리 명제 5번이 뭐였죠? 준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 바로 앞에 not을 붙인다. 명제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부정이 not 투부정사죠. 치구 앞에 인오더가 붙었건 so as가 붙었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so as not to, in order not to.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so as not to 100번만 읽어보세요. so as not to, so as not to, so as not to, in order not to 100번만 읽으면 so as not to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야. 언어는 익숙함의 문제니까. 익숙할 수 있도록 반복해주세요. 문법 눈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모든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다 입으로 공부해야 돼. 입으로. 입으로 외우고 입으로 공부하고 입으로 죽게고. 따라서 영어 공부는 독서실 같이 조용한 것보다, 그죠? 뭐, 차라리, 미친 영어 했던 엘모 그 중국인도 산에 올라가서 했다 그러죠? 산에 올라가서 막 난리를 치면서, I wanna be a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들리는 데서 크게 외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는 전 집이 좀 그 당시로서는 조금 살아서 내 공부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같이 있으면 좀 그러기 어렵겠지만 자기 혼자 있으니까 내 혼자 공부방에서 혼자 떠드는 거야.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독서실에 눈으로 슬슬슬 이렇게 봐갖고는 영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해 계세요. 그 다음에 not to 부정사 in order not to, so as not to 됐죠. 자, 그럼 박스 두 번째 박스에 있네요. 두 번째 박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 that may, in order that may, so that may 구문에서 부정을 만들면 되겠죠. 준동사의 부정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앞에 not을 붙였지만 동사 부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사의 부정 방법은 여기에 not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can not, could not, may not. not이 거기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for fear of라고 합니다. for fear of. 자, for fear of ing죠. for fear of ing는 뭐뭐가 두려워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안 하려고 정도가 되겠죠. 이거하고 이거는 엄밀하게 똑같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so as not to처럼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를 정확한 전치사구로 바꿔라 라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꼭 외워야 될 것은 아닙니다. 네. 참고로 합시다. 혹시 교과서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능에는 출제 가능성이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 그냥 뭐뭐가 두려워서라고 하면 되지. for fear of가 꼭 so as not to를 전환할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현대의 우리나라의 교육하고 좀 제가 타협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럼 so that may not 요거 중요하죠. 요거 별표 하나 할까요? so that may not을 이건 전치사구로 고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다른 접사절로 고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so that may not을 다른 접사절로 고치는 방법 lest should가 되겠습니다. lest should. lest should. 제가 조동사는 양념이란 말 여러 번 하죠. should도 안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면 좀 곤란합니다. 쓰는 게 좋겠고요. lest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죠. lest should에서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거기 하나 써놓으세요. 부정문 절대 안 됨.
last should 구문에는 절대 not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last should가 so that may not이거든요. last should라고 형태적으로는 not이 안 들어갔을 때 이미 not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지. 이게 부정어예요. 그래서 last should 자체가 부정문이기 때문에 not을 또 짓게 되면 이중부정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last should에는 not이 없다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st should는 굉장히 내신에도 잘 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는 for fear 대절 하면 되겠죠. 요게 절로 바뀌면 for fear 대절입니다. 이건 역시 참고입니다. 요거는 내신에서 선생님이 언급했을 때만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요걸 꼭 기억하는 방향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으니까 퀴즈를 하면서 우리가 잘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시간을 좀 들 테니까 많은 학생들 말이죠. 가만히 보면 그냥 계시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 지금 포즈 버튼을 딱 눌러주시고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포즈입니다. 자, 이제 포즈 푸셨죠? 예.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다 푸셨죠? 한 2분, 3분 걸리셨겠죠? 다음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을 채워라. 포즈 안 하고 직접 보는 학생은 좀 황당할 거예요. 이 사람 포즈 하자마자 갑자기 푸네? 이러실 텐데, 포즈 하셨어야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딱 해서 진짜 풀고, 들으세요. 눈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셔야지. 아시겠죠? 자, 풀어봅니다. She hurried to the station so that she might not miss the train. So that may not이네요. 줄 한번 쳐볼까요? So that 줄치고, might not 줄칩니다.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역으로 열심히 갔다. 단문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단문 이렇게 하면 말이죠. 심플 센텐스 되는데요. 심플 센텐스는 절이 한 개인 걸 말합니다. 그런 말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절이 한 개가 되려면 지금 she hurried to the station이라는 주절이 있고 so that이라는 종속절이 있으니까 so that이라는 종속절을 준동사구로 바꾸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문이라는 얘기는 결국 혹시 듣게 되시면 아 종속절을 준동사로 바꾸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꿔볼게요. She hurried to the station은 그대로고요. So that might not을 not to 부정사로 바꾸면 되겠죠. not to 부정사랑 in order not to로 바꾸면 되니까 not to miss the train입니다. 다시 한번 She hurried to the station not to miss the train. 됐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다 맞추셨죠? last should. last should. 마지막은 for fear of가 되겠죠. for fear of. 여기까지가 뭐뭐 하기 위해 뜻을 갖는 목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칠판 한번 쭉 지우고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인이라고 써 있죠. 원인. 원인은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투부정사의 경우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정도면 되겠죠. 근데 그 원인 앞에 어떤 말이 써 있어요? 감정의 원인이라고 돼 있죠. 그 감정의 동그라미 쓰세요. 투부정사는 말이죠. 일반적인 원인에 다 쓰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인의 접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인의 접사 because라든가 as라든가 since 같은 거는 그 원인이 뭐의 원인인 것 간에 어떤 원인이든지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절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투부정사의 원인의 용법은 아무 원인이나 다 쓰는 다른 접사들과는 달리 반드시 앞에 감정이 나와줘야 돼요. 감정 상태. 이런 감정 상태를 갖게 되는 원인, 그것만 쓰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원인을 감정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인으로 확대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하는 투부정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나 유치원 때나 영어 처음 배울 때 배우는 투부정사가 이거예요. 뭐죠?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Glad to meet you.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어릴 때. 요 투부정사 잘 보시면 앞에 뭡니까? 감정 상태가 나오고 있죠? 감정의 원인이죠? 너를 처음으로 meet, 만나서 인사하니 너무 좋다. 좋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감정의 원인 투부정사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네요. 따라서 반드시 투부정사 원인을 쓸 때 알아보는 팁은 앞에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나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동사가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쉽죠? 네, 쉽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원인, 하니, 해서 감정의 형용사, 감정의 동사 나와 있죠? 예문 한번 볼까요? I was greatly frightened to learn that the danger would come. 위험이 컴할 거란 걸 알게 되니 너무너무 겁이 났다. fright가 명사로 두려움이죠.
fright 뒤에 en이 붙었죠. 영어는 끝에 en이 붙으면 다 동사입니다. 좀 도고 좀 아는 학생이 있어요? 도고 아는 학생은 모든 도고는 끝이 en으로 끝나죠. 도고의 모든 동사는 다 끝이 en입니다. 영어는 독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특히 문법 구조는 그러하죠. 독일 지방, 섹슨 지방에 살고 있던 독일 사람들이 영국을 침략합니다. 그죠? 중세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배계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배계급을 섹슨 지방에서 왔다고 영국에 있는 섹슨.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앵글로 섹슨이란 말이 생긴 거죠. 따라서 독일적인 어법과 언어 체계가 영어에 크게 유입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노르만디공이 침략해서 프랑스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영어는 앵글로 섹슨적 어통하고, 그죠? 라틴어적인 어통, 이 두 개가 가장 많습니다. 히라버적인 어원은 오히려 적고요. 이 두 개의 어원이 제일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구하고 영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en으로 끝나면 영어도 전부 동사입니다. 전부라고 하긴 뭐하지만 동사형 어미의 일종입니다. 거기에 ed가 붙었으니까 과거분사죠. 두 번째, regret 나왔습니다. regret 우리가 아는 단어 같은데요. 후회하다로 많이 쓰이죠. 나중에 동문사 할 때 배울 텐데요. regret가 후회하다로 쓰려면 보통 동명사가 옵니다. 또는 명사가 옵니다.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 쓰게 되면 유감 표시예요. 유감스럽습니다. PDF 문서 인쇄하신 분은 유감스럽다라고 좀 써놓으세요. regret 투부정사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고요. 지금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유감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회의가 취소됐다는 것을 듣게 되니 참 유감이군요. 옛날에 들은 게 아니고요. 듣고서 유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regret의 뜻이 be sorry와 비슷하죠? regret의 뒤를 딱 지시고 I am sorry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유감 표시하는 겁니다. 원인 됐죠? 원인. 자, 원인도 한번 지워볼까요? 자, 하나하나 항목 지울 때마다 칠판 한번 지워봅시다. 자, 보기 좋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이유입니다. 자, 판단의 근거. 어떤 문법책에는 이유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원인과 이유가 비슷한 말이야. 헷갈려 그러면. 판단의 근거. 판단의 이유. 판단의 근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한국말로는 하단이라고 한다는데 꼭 하단이라고 안 해도 돼요. 뭐라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근거를 제시하는 투부정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한국말처럼 앵무새처럼 하나니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통은 말이죠.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절에 추측의 조동사나 감탄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He must be a detective. detective는 탐정이죠. 또는 형사일 수도 있습니다. 줄여서 DET라고 표현하죠. 형사나 탐정임에 틀림없다. 자, 틀림없다는 must가 추측의 동사죠. 일종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근거, 너에게 그런 정보를 물은 거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how lucky he is. 감탄문이죠. 그는 참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는 판단하게 되는 근거, 1등상을 탄 거죠. to win the first prize. 이게 판단의 근거다. 자, 그래서 원인과 판단의 근거는 한국말로 볼 때는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어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는 감정의 원인이고 하나는 판단의 근거니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거고요. 뭐 한국말로 볼 때 뭐 해서 하니 하다니 뭐 비슷한 거니까 합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의대로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때까지 형용사조 용법 지난 강의할 때 관계대명사절로 막 바꿔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조 용법 할 때도 의문사절 대절 막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부사조 용법에서 원인과 판단의 근거를 하면서는 안 바꾸고 있죠. 왜 안 바꾸나 하면 못 바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준동사든지 절로 못 바꾸는 준동사는 없어요. 다 바꿔요. 명제 2번에서 이미 확인했었죠? 왜 안 바꾸나 하면 잘 안 나니까. 궁금한 사람도 있죠. 공감한 사람도 있을까봐 좀 써놓으면 두 개 다 대절로 바뀝니다. 감정의 원인도 대절입니다. 그죠? I regret 대절. I am sorry 대절. I was afraid 대절. 이런 식으로 좀 바뀝니다.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도 대절입니다. 자, 그래서 판단의 근거의 경우에는 대절에 보통 should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쓰고 싶은 학생들은 판단의 근거 옆에 대절에 판단의 근거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that, 주어, should. 이거 의외성의 should라고 합니다. 이거 뭐뭐 하다니 이렇게 되죠? 의외성의 should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의 근거 옆에다 써놓으세요. 하지만 제가 책에 안 쓴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냥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참고. 자, 쭉쭉 나갑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죠, 조건. 조건은 먼저 한다면이네요. 한다면. 조절에 미래조동사나 가정부조동사가 있음을 주목하라. 미래조동사라는 것은 will이라든가 be going to 등등을 말하는 거죠. 자, 가정부조동사는 뭡니까? 가정법 아직 안 배웠지만 가정법 문장은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게 있음을 주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To hear her speak English. You would take her for an American. You would take her for an American. 자, 우리가 많이 보는 지문입니다. take for 구문이죠. take A for B 구문하면 A를 B로 생각하다죠. 또는 오인하다 정도 되겠죠. 오인은 잘못하는 겁니다. 생각하다, 오인하다. 그녀가 영어 하는 걸 들으면 너는 아마 그녀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정법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가정법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우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과거의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 혹은 겸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야, 너가 그녀를 말하는 거 들으면 아마 미국인으로 생각하게 될걸?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여기가 가정법 조동사 우드가 나왔으니까 이때 투부정사를 뭐뭐 한다면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무슨 절이 간단해야 되는 것이다? if 절이 간단해야 되는 거겠죠. If you heard, if you should h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r speak. 네. 여기가 과거형 조동사를 쓰면 그에 맞게 if절도 과거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eard라든가 should hear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건 if절이 투부정사로 바뀐 거니까 투부정사가 조건의 뜻을 갖는 한다면이면 무조건 if절이 바뀐 거겠죠. 그렇다면 얘와 뒤에 붙어있는 주절이라는 것은 항상 if절과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가 현재형이면 현재형 동사 will 같은 거나 can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요게 과거형이면 과거형 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을 테니까 요런 게 존재한다는 걸 통해서 투부정사가 조건인 걸 알아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18페이지 밑에 써놓은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감정의 원인은 감정의 형용사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조건은 will, would, should, could 등이 있다는 것이 보면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퀴즈 한번 볼게요. 퀴즈 예문을 보시면 아까 좀 전에 했던 비슷한 예문입니다. I was glad to see her again이 그거예요. I should be glad to see her again이 있어요. 비슷한 문장인데 하나는 was고 하나는 should be. 별 차이 없죠?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그녀를 본다는 얘기가 있고 기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앞에 거는 was야. 기뻤다 이거지. 제가 글래드에 줄을 쳐놨습니다. 왜 줄 쳤을까?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감정 상태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일 것이다. 감정의 원인이죠?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서 기뻤다. 감정의 원인을 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주절에 should be가 있죠. 이 should가 어떠한 가정적인 의미의 가정법 조동사겠죠? 그녀를 다시 보게 된다면 참 기쁠 텐데. 선생님 뭐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어쨌건 본다는 얘기고 기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면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위에 거는 뭐야? 봤어 못 봤어요? 봤죠? 보게 되어서 기뻤다는 거 봤다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보게 되면 기쁠 건데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요. 위에 건 봤고 밑에 건 못 봤는데 어떻게 이게 사소한 차이입니까? 결정적으로 사실 자체가 다른데? 안 그래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위에 거는 감정의 원인, 밑에 거는 조건. 위에 거는 뭐다? 봤다. 밑에 거는 뭐다? 못 봤다. 조동사는 제가 양념이라 그랬지만 가정법에 쓰이는 조동사는 무심코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법 문제에서 중요한 거니까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양보가 있죠? 양보는 do나 although절로 바뀔 수 있겠죠. do나 although절로 바뀔 수 있다. 안 바꾸겠습니다. 알아서 한번 바꿔보세요.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2주 내에 그 영어를 풀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데요. 결과에 별표 하나 주세요. 결과. 내신에서는 결과가 참 중요합니다. 투부정사를 이렇게 절로 바꾸라고 할 때 중학생들은 목적이 제일 많이 나오죠. So then me. 고등학생은 결과가 제일 내신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구와 절의 전환이라는 것은 수능보다는 내신에 좀 더 치우쳐 있다는 것을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투부정사 나왔죠?
결과는 차례대로 해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투부정사 모양이 있고요. only 투부정사 모양이 있고요. so as 투부정사 모양이 있습니다. 투부정사, only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 자, 그러면 투부정사 모양이 있습니까? 투부정사 모양은 대개 옆에 써놓으세요. and라고 써놓으세요. and. 결과 투부정사가 이때까지 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자, 명사정법의 투부정사는 뭐로 바뀌었죠? 접속사절인 대절, 의문사절. 다 종속절로 바뀌었죠? 형용사정법의 투부정사 뭐로 바뀌었어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바로 전 시간에 했습니다. 역시 종속절이죠. 그런데 결과의 투부정사는 뭐로 바뀌어요? 대등접사절로 바뀌네. 종속접사가 아니고 대등접사로 바뀌네요. 그래서 내신에서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and로 해석하면 되니까 다른 것과 달리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퀴즈 문장 보세요. 위에 있는 퀴즈 문장 보면 그녀를 다시 보게 되어서 기뻤다. 그녀를 다시 보게 되면 기쁠 텐데. 주절을 나중에 해석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볼 때. 굳이 한국말의 번역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근데 결과는 주절을 먼저 해석해요. 해석볼까요?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뭘? 딸년이 지금 막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년이 막 약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된 것보다 약혼한 게 더 과거죠? 과거 완료로 썼습니다. 아버지한테 알리도 않고 이거 약혼을 해. 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잘못 해석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딸이 약혼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좀 이상하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딸이 결혼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갔다고 이상하잖아요. 집에 가봤더니 인연이 약혼했네? 이렇게 알게 됐다 이 얘기죠. 죄송합니다. 좀 비열을 써서.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약혼한 인연은 연이라고 해도 돼. 그죠? 그래서 연이라고 한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꾼다고요? He returned home.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nd 쓰고요. 저를 써야 되는데 저는 주어 동사를 구성요소로 하죠. I를 또 써야겠죠. 하지만 대등접사에서는 반복되는 주어는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and 다음에 I. to learn을 동사로 바꿔야 되는데 아까 했던 뭐 기억나요? CJ일치 기억나죠? I learned. 자, 많은 교과서들이 and I learned 혹은 and learned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주어를 꼭 써놨으면 쓰시고 시험 볼 때 안 써놨으면 안 쓰시고 둘 다 맞는 거니까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건 상관없이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은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딱 선생님 저 다 알고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써도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신 주관식 단답표에서는 무조건 100점이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only 투부정사입니다. 자, only 투부정사 옆에 써놓으세요. but 투부정사가 결과로 쓰일 때 only가 써있으면 앞의 의도가 어그러진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의 다 벗입니다. 그는 집에 서둘러 왔건만 텅텅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냈을 뿐이었다. only to find 나왔죠? 자, only to find에만 주저봅시다. only to find에 줄을 치고 바꿔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but 주어 또 뭡니까? 이 생략이 되고 시제 일치되니까 find의 과거형 found. 쉽죠? 마지막은 so as 투부정사구입니다. so as 투부정사는 아까 했던 것 같아요. 뭐 했죠? 요거 했죠, 요거. 아까 했던 so as 투부정사는 so as to가 다 붙어 있네요. 지금 so as to는 so와 as가 떨어져 있네요. 아까 붙어 있는 so as 투부정사 무슨 절로 바뀌었죠? so 대절로 바뀌었죠. can, may, will 써도 되고 말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붙어있는 so as to가 붙어있는 so 대절로 바뀌었다면 떨어져 있는 so as to는 무슨 절로 바뀌면 되겠어요? 떨어져 있는 so 대절로 바뀌면 되지 뭐. 아쉽죠? 붙어있는 so as to는 붙어있는 so that, 떨어져 있는 so as to는 떨어져 있는 so that.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He worked so hard as to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입학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선생님, 그거나 저거나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예를 들면 so hard that he passed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된 문장하고요. so as to인데 hard, so as to fast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되겠죠?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세로대로 해석한다고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거니까 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지만 이렇게 쓰면 뭐뭐 하기 위하여 구문이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지. 그럼 했어요? 못했어요? 합격을? 모르죠 이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문은 분명히 했다야. 열심히 공부해서 했다. 근데 so하고 hard를 위치를 딱 바꿔서 hard so as to 이렇게 해버리면 열심히 했는데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 뒤에 and I did, and I managed to do it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but I couldn't 이렇게 해주는 건 나와줘야 되지. 안 그러면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단어의 어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중등부 학생들은 특히 중요하죠. 이 투부정사의 구절 전환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실상 미국 책이라든가 영국 문법 책은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크게 다루질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다루고 나서 그 잔재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건 미국 책에서는 잘 안 나와요. 미국 책에서는 투부정사 해석할 줄 알고 이런 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이렇게 나와 있는 수거들을 잘 기억하고 fail 투부정사다, manage 투부정사다, have the tendency 투부정사다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있어 실용적으로 잘 써라 이렇게 하고 끝이야. 딴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투부정사와 동명사 분사를 아마 가장 자세히 가르치는 전 세계 국가 2개 국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알아둬서 뭐 나쁠 것도 없는데 너무 수학적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져 있어요. 언어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니죠. 이거면 딱 2절이다. 이거면 딱 2절이다. 이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딱 어기지 않으면 공식이 있어요. 어기지 않아야 할. 이 공식에 맞춰서 기억하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그래서 부사정법 다뤘죠? 부사정법, 목적, 원인, 판단의 근거, 조건, 양보, 결과까지 다 했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좀 전환을 좀 많이 했죠? 한국적 현상이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서 어쨌든 구문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정법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정도에서 1강 끊고요. 다음에 2강을 또 공부하면서 계속 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